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대통령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아쉬운 점을 하나 얘기하려면은 우리 영남권 득표를 이번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대구죠. 대구 경북이. 저도 사실은 지난 윤석열 때 21, 23이면 지금 23, 25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대 후반 나오기를. 20대 후반. 30대까지는 뭐 제가 이제 저는 저의 어떤 여론조사는 간단해요. 전화해봐요. 눈빛을 봐요 이렇게. 대구 가서 이렇게 막 설치되면 싫어하는 눈빛 보면 한 20% 싫어하는, 60% 싫어하는 그런 식으로 느끼거든요. 대구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조금 변동폭은 있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한테 가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중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김문수가 많이 줄어든 거, 국민의힘이 많이 줄어든 거에 그거는 좀 의미를 좀 두면 되지 않을까. 경북하고 대구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TK 출생으로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해주신 거고 사실은 PK는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부산하고 울산은 40% 넘은 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부산은 처음이에요. 부산은 처음이고 TK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대구 경북이 21, 23 이번에 23, 25. 그렇죠. 그러니까 2%포인트씩 조금씩 올랐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세 번의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2012 2017 문재인, 2022년에 이재명 이렇게가 38, 39, 38 나오다 이번에 40.14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의미한 득표는 했다라고 생각이 40%를 돌파한다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으니까 유의미한 득표율은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부산 밭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의 평균 득표율이 45%였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나 착각 아니죠. 퍼센트 보면 떨어진 거 맞으니까 아쉬워하시거나 왜 그런 거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좀 다르고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제가 출마했을 때 당선이 됐던 사람이 5명이고 2018년 보궐선거로 한 명이 당선돼서 6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5명은요. 그 5명 중에 한 명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 끝판왕입니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명이 승악산 산신령이었어요. 산신령. 승악산에 올라가면 최인호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계속 가덕신공항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박지호 의원은 무릎이 아작났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축받고 선거운동했었습니다. 한 표만 달라고. 그리고 김영춘 당시 의원은 서울에서 한나라당이었지만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유세 지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 혼자 승부하겠다. 그렇게 개인기로 돌파했었고 마지막에 김혜영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몇 년 동안 뛰고 굴고 뒹굴면서 개인기로 돌파했었기 때문에 총선은 대선보다 득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선이 40.14를 넘었던 것은 대단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곧바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로드맵을 이제 짜고 금방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이걸 좋아했을까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중에는 이거 플러스 대중성이 있는 공약이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좌절이 됐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해양수산부 이전된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취직할 수 있어요? 맞다.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한 얘기네. HMM 본사가 부산으로 와요. 44가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산의 20대 중후반에 취업 연령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본사 이전 또는 이제 부처 이전을 통해서 인구 유입의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플러스 그런 부산 시민들이 체감하고 직감하고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공약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대선 끝났는데 왜 바로 하느냐.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서 이기려면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건 지금 1년 동안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부산도 뒤집어진다라는 얘기를 실현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후보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방금 쓴 표현은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비진다는 표현 이제 쓰면 안 된다. 왜? 내가 선택했었던 부산시장 또는 이런 것들에 2018년에 부산시장을 한번 됐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날아갔지만 부산 시민은 한번 뒤집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미. 근데 디비진다 해서 딥에 놨더니
애가 갑자기 성추행으로 날아가요. 속이 디비지죠. 네. 가덕 신공항을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명칭으로 2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죠. 북한 개발 2004년에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한방공사를 얘기하고 설립할 때 2004년에 얘기했습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이제 개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100층짜리 건물이 몇 개씩이나 올라가고 아파트가 몇 채씩이나 생기고 그리고 부처와 GTX 몇 개가 깔렸습니까? 근데 부산에는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게 있었죠?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네. 근데 지금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라고 빨리 지시를 했으니까 아 그래 이재명은 일은 하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 정도가 더 있어야 부산 시민들이 그래 한 번 더 이재명은 믿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표로 연결될 것이다.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해도 안 됩니까? 네? 그냥 얘기해도 안 됩니까? 아 실패했으니까 돔구장. 아, 돔구장. 부산문화복합 그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저도 야구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창석 평론가님하고 많이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저도 많은 야구인들한테 특히 부산 출신 야구인들 제가 또 최동원 심사위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동원을 좋아해서 에이전트로 활동하시고 에이전트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래저래 좀 물어봤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서서 예를 들어 사업을 벌리기가 요번에 이제 앞에 얼굴 딱 드러내면서 돔구장 가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그건 끝엔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계속 노력을 하다가 네. 부산에 또 그건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클이 들어왔고 부산에서도 이제 몇몇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었는데 그랬구나. 제가 왜 그러면 동구장을 끝까지 추진했냐면 이게 그냥 야구 건축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항을 개발하실 때 시민들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주도로 북항을 전체를 개발하는데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항만 개발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돼서 지금까지 2035년까지 22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운 본사가 올 수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거기에 올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건물이 들어왔으면 부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직원들만 들어가고 그렇죠. HMM 직원들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야구 티켓이 뭐 비싸면 2, 3만 원에서 조금 좋은 좌석은 10만 원도 넘어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2, 3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면 돈 2, 3만 원으로 몇만 명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필요하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공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돔구장으로 만들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는 스위프트 이코노미라고 있을 정도로 미국 여행자협회에서는 100억 달러, 약 1000조? 뭐 하여튼 100조인가 그래요. 그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고 K-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BTS, 블랙핑크, 나고야 뭐 도쿄돔 이런 데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아직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만석 규모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타 히로시마에 새로 생긴 최근에 일본의 그 동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구장은 짓고 나서 계속 흑자.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놀러 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요. 네. 그러면 부산 북항에 부산역 바로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 기차역이 있죠, 지하철역이 있죠, 버스역이 있죠, 가덕신공항부터 통해서 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네.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스포츠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경제적인 효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건 비수도권 활성화가 되고 그 부산역 중심이 진구와 동구와 서구와 중구와 영도구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했었는데 좀 좌절돼서 아쉬운데 다음 부산시장 선거 때는 누가 가져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동구장이 한 5천억 정도, 개평 동구장으로 하면 약 7천억 정도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GTX 1km 까는데 얼마 든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1km 네. 2천억 들어요. 아 그래요? GTX 한역 구간이 적어도 2km, 3k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GTX 비슷한 그 구간, 돈이네. 서울에는 네. GTX A선, B선, C선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는 그 돈도 투자 못하냐? 1, 2km, 2, 3km 투자를 못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예산이 많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야 오늘 듣다 보니까 네. 뭐 부산시장 부산시장 출마전환문을 나가야 듣는 것 같은데 부산시장 나가야 되겠어. 다른 분이 잘 이어서 하시기 그런 바랍니다. 생각 들면서 어떤 네. 생각이 가볍게 들었냐면은 네. 우리 남천동 스튜디오를 부산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두 사람이 여러 파주에 가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PD와 임경 기자가 파주에 살고 있어서.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벼운 생각이었고 여하간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40% 이상 득표한 게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착각하게 하는 네.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에도 개표 방송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내란 정당의 후보가 40%를 받냐 이런 분노를 많은 분들이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사실 통합이라든지 그 중요해요. 구호로는 뭐 매우 필요하지만 내란의 종식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법 이제 다 통과가 됐지만 특히 내란 특검법 아주 거대하게 아주 많은 사람의 특검이나 인원을 포함해서 통과시키고 내란이 종식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40%가 지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란의 종식이 안 된 거예요. 일제 아니야 좋다 일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이런 국민들을 뭐 국민이 잘못됐으니까 숙청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정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막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이렇다고 저는 국민들이 잘못하는 거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처벌로 아니면 처리를 하는 걸로 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내란 잔당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해보겠다고 단일화 시도까지 한 마당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문수는 뭐가 잘났다고 선거를 지고도 철봉을 네. 하고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표를 많이 받은 거죠. 이거 보니까 이제 당권을 내가 다시 잡아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준석과 단일화만 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였다라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되지 않은 김문수 후보의 영상을 올렸어요.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김문수랑. 그러니까 관악산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권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한테는 뺏기면 안 된다라는 힘이 김문수에게 실리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당권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은 49.42%였고 1728만 표로 최다 득표를 했지만 그 박근혜가 얻었었던 51.6은 넘어서 51.8은 최소 됐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7만 됐었어. 원래 51.7이었어요. 출구조사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저는 다 제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최소 51.6을 넘는 51.8 정도. 네. 김문수는 40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39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권영국 후보는 2.37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의 운명이 갈린다. 왜냐하면 2.37이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가 받았던 득표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정의당의 여성 후보가 받았던 후보가 2.37인데 지금 민주노동당 모든 흔히 말하는 정의당계의 모든 정당들을 다 합쳐서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나왔는데 2.37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5.8 정도의 전후로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문국현 후보가 받았던 득표입니다. 아 문국현 득표율? 네, 저는 네. 사회적 커리어나 인생 역정으로 봤을 때 문국현 후보가 훨씬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진보는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양당이 싫어서 이준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남 현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층이들이 네. 이준석을 지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목했었는데 결국은 이준석은 5.8 훌쩍 넘은 8%대를 기록했고 권영국 후보 2.37이 훨씬 안 되는 득표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양당이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을 이준석이 무언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펨코나 뭐 이대남들의 일부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준석한테로 갔었던 표심 중에 민주당이 조금 긴장해야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표심은 연금개혁 문제. 청년에 관련된 문제, 그렇구나. 취업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저 정당 힘없는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정당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바꿔주는구나. 이런 효능감을 주면 그 표는 사실상 쓸려올 수 있다 다시. 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발표했고 그 세대별 이제 지형 같은 것들 분석을 했는데 저는 참 놀랐던 거는 물론 이제 대충 그런 감은 갖고 있었지만 2030 남성들의 표가 이준석을 네.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게 지표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연유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는 좀 멀리 볼 거 없이 저희 집에 이제 20대 아들이 있는데 네. 이준석이나 이쪽에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표를 했죠. 네. 지난 총선 첫 투표를 할 때 아빠가 YTN 라디오 자르는 걸 잘리는 걸 보고 툭 들어오더만
에이 그 1번 찍어줄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뭐 사실 이번에도 아마 잘 찍었을 거라고 네. 믿고 있는데 제가 네. 뭐 묻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문화가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에 이준석의 어떤 팬코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저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자기들끼리 용어를 쓰는 것도 그런 용어 같고요. 막 긁힌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딱 뭐 대화 나눠보면 잘 모르는 또 전 딸도 있거든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저 오빠하고 딸 그 둘이 남매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애들이 먹히는 문화가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그 그룹 그게 안에서 이준석이나 이쪽에서 그래서 긁고 있는 남녀 차별적 요소 아니면 그 차별이 되는데 역차별 당하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지고 저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게 이게 그 출구조사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가 20대 남성에서 제일 떨어졌던 것 같아요. 3명 중에서 네. 네. 이준석하고 김문수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오랫동안 지속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오창석 평론가 말했던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